기타 좋다 김가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난 후에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건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거의 한 십수년간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왔습니다. 뭐냐? 아니, 직영점 운영해가지고 성공 경험이나 성공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나름대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가맹을 해줘야 맞지. 해보지도 않으면서 이게 뭐 된다, 뭐 하면 좋다, 나쁘다,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거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래 바쁘신 분들이 많았는지 뭐 이걸 안 하고, 이거 뭐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거 하면 되죠. 근데 했습니다.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언젠간 된다. 언젠간 된다. 왜 이걸 해야 되냐? 검증도 해보지 않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검증된 걸 가지고. 검증된 것도 내가 해서 된다고 해서 남이 된다, 이 보장도 없거든요. 그만큼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뭐 1년 이상 해보면 1년 버틴 사람은 고민할 겁니다. 뭐냐, 자기가 어떻게 버틴 걸 본인이 알잖아요. 죽을 동 살 동 버텼는데 이거 가지고 사업 진행한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스스로 그만둬야 되는 게 맞죠. 아니면 수정 보완해서 부족한 점 보충하고 해서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이때까지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 많습니다. 뭐냐면은 해보지도 안 하고 샘플 매장을 남의 돈으로 해요. 남의 돈으로. 근데 그것도 또 거기 응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 진짜 웃긴다, 이 세상 보면은. 그 응하는 사람 왜 응하냐 하면은 싸게 해준다고. 가맹비 안 받고 뭐 안 받고 뭐 안 받고. 결국은 몰모트야, 몰모트. 그래가지고 되면은 사업하고 안 되면은 나는 손해볼 게 없잖아요. 저 사람만 손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이제 앞으로 못하는,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조건 직영점을 딱 해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그러면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하실 분들은 이 브랜드가 좋은지 나쁜지, 이 브랜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직영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거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가맹사업 거래 항목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가 궁금한 브랜드 치면은 브랜드 이름 치면은 정보공개서 나와요. 거기에 보면 직영점 유무가 나옵니다. 직영점 유무가. 물론 아이템에 따라서 굳이 직영점이 예를 들어 초기에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없어야 될 아이템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외식업이라든가 판매업이라든가 이런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로드샵 형태로 점포형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직영점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직영점 안 하죠. 안 하는 데 많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브랜드 중에도 직영점 운영 안 하고 있는 데 많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이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성공을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성공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사람이 프랜차이즈 사업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때까지 용인해 줬다는 거예요. 용인해 줬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 법으로 만들어놔도 법을 피해서 교묘하게 하는데, 이런 법이 없으니까 우주군처럼 난립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있으면 이것까지도 막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기존의 프랜차이즈에서 2브랜드, 3브랜드 내는 것 자체도 제가 봐서는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직영점 운영하기가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비용적인 부분도 비용적인 부분에 인력하고 조직 뭐 여러 가지 따지려고 하면 만만치 않으니까 제발 좀 그런 데서 좀 이게 좀 제어 장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거와 더불어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제가 주장하는 게 이제 늘상 프랜차이즈 쪽에 주장하는 게 이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하고 난 다음에 가맹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건 통과됐죠. 그 다음에 뭐냐? 저는 141 브랜드를 해야 된다. 141 브랜드. 141 브랜드가 뭐냐? 한 회사에서 한 가지 브랜드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러면은, 아니, 뭐, 이것저것 하면 어떠냐? 이것저것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까 하면 또 회사 따로 내서 따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돈 들지 않느냐? 비용 낭비지 않느냐? 그게 뭐 비용 낭비냐고요. 그러면은, 당신 믿고 가맹 사업 했던, 수백 개 가맹 점주들은 그러면은, 당신이 딴짓 하는 그거는 그럼 용납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내 하는 사업에, 집중해도 될똥말똥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딴 데 팔고 한눈 팔고 하는. 그럼 그걸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왜 그런 걸 해가지고 이익 보는 게 가맹점주들한테 돌아오냐,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브랜드를 다른 데로 가야 된다. 다른 데로 가야 돼. 그게 뭐냐면은, 다른 걸 하고 싶으면 다른 회사 만들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브랜드 이름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보니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이렇게 매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파는 거는 매국노와 같다고.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나보다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매각하는 거, 그거는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맹점주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많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않아요. 매각을 하는데 특히 사모펀드로 매각이 가요. 사모펀드는 아시잖아요. 돈 갖고 돈 먹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튀겨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놀부가 2011년도에 사모펀드에 매각됐습니다. 근데 내가 이 회사 걸 한번 봤어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정보국에서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브랜드 수가 24개입니다. 24개예요. 매출액이 2017년도에 1000억이었는데 2018년도에 860억에다 2019년도에 710억이에요. 영업이익도 2017년, 18년 적자에 2019년도에 거의 이제 흑자로 약간 겨우 이제 흑자선으로 넘어섰어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요, 다 브랜드가 독입니다. 다 브랜드가 독이에요. 비슷한 케이스로 2013년도에 BHC가 사모펀드로 매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까지 한 개 브랜드로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어요.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예입니다. 좋은 예예요. 그래서 목적이 어디 있냐예요. 목적이 이 브랜드를 살린다는 이야기는요, 이 브랜드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점주들을 살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이것까지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제가 문화를 강조하잖아요. 프랜차이즈도 나름대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올바른 문화가 프랜차이즈 창업의 올바른 문화가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자율로 된다고 봐요. 자율로 된다고. 그런데 틈만 나면 또 만들고. 최근에 노랑통닭이라는 브랜드가 사모펀드에 700억에 팔린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2009년도에 가맹사업 했어요. 2014년도에 법인 설립하고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430개 가맹점이 연매출이 500억이에요. 연매출 500억인 회사를 700억에 사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맹점 430개가 없으면 노랑통닭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보다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가맹점을 넘겨야 이 가맹점이 생존해 나가죠. 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랑통닭 CEO가, 대표는요, 어떤 생각으로 파는지 나 진짜 궁금해요. 만약에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브랜드를 넘기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비 오는 날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공장 하나 돌리다가 저거 할 때도 직원들 때문에 난리인데 그 직원들하고는 노사관계지만 여기는요 계약 관계잖아요. 어? 점주들이 돈이 없었으면 이 브랜드가 이만큼 컸겠냐고요. 430개 점주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이 브랜드 파워가 이만큼 만들어졌겠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생각을 못합니까? 그러면 나는 도저히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겠다라고 점주들하고 다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으면 사모펀드에 안 팔죠. 펀드에 안 팔죠. 제가 오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좀 세 가지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잘 된 겁니다.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된다 이제 법으로.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직영점이 있는 브랜드하고 없는 브랜드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거는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 그럼 앞으로 한 회사나 한 개 브랜드 141 브랜드를 좀 이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법으로 만들어지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땐 법으로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진 않아요. 너무 규제 통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예비 창업자들이나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생각이 있는 분들이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브랜드를 파는 거는 뭐 내가 만드는데 내가 팔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아셔야 돼요. 가맹점이 없으면 그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프랜차이즈 사업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발 들어놓으면요, 쉽게 발 못 빼는 거예요. 그런데 막 팔고 이래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